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마케팅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할 내용들은 그 실제 현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목은 뭐 잊히지 않는 메시지를 만드는 법,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를 만드는 법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비자가 당신의 메시지를 절대 잊을 수 없게 만들고 기꺼이 설득당하면서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있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겠습니다. 설득의 가장 강력한 무기,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니고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은 수많은 신화, 전설, 민담, 소설, 시들이 전부 스토리고 그냥 데이터는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먼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만의 뉴로하모니 스토리텔링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말하기 나름의 마법. 스토리가 의미를 창조합니다. 드비어스 다이아몬드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년 전 단순한 돌이었던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스토리를 입히면서 다이아몬드가 그 검은색 돌이 그냥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네, 단순한 돌이었던데 그 스토리를 입히면서 영원한 돌이 영원한 사랑, 그쵸? 그 영원성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뉴로하모니 2 채널 그다음 왜 뇌파 측정기를 착용하고 훈련해야 돼?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설명을 해줄 것인가? 그냥 투 채널 단추 두 개야. 이 얘기는 다이아몬드를 보고 돌이야. 왜 측정기를 착용 훈련해야 돼요? 뇌파 훈련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뉴라모니 투 채널 뇌 구조와 기능에서 전두엽이 뇌의 CEO로서 뇌의 모든 부위를 다 관장하고 있다. CEO라는 이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뇌파 측정을 착용 훈련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 나만의 뇌파로, 너만의 뇌파로 실시간으로 너의 뇌에 맞추어서 좋은 뇌파는 강화시키고 나쁜 뇌파는 줄여주는 너만을 위한 뇌파야 해서 아주 고유성, 그렇죠? 그런 걸 좀 입혀주면 더 고객들에게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나 앞으로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100년 전 단순한 돌이 스토리로 보석이 되었듯 100년 전 단순한 생체 신호였던 뇌파는 파나톡스 박병 박사의 알고리즘과 임상 데이터라는 스토리를 만나서 뇌를 변화시키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뉴로하모니는 그래서 기기가 아니라 경험이고 변화이자 과학입니다. 네, 좀 그럴듯합니까? 네, 조금씩 조금씩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이 제품의 기능, 이런 것보다는 결국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들도 쇼핑할 때 정말 완벽한 논리, 완벽한 데이터로만 제품을 구매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마트에 갔는데 제품을 하나만 사면 되는데 이거저거 보다 보니까 그냥 주워 담게 되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10,000원만 써야 하는데 10만 원 쓰고 나오는, 그러면서 뭐 소비, 뭐 질름신이 왔다는 등 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결국은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네. 결국 논리보다는 감정이 의사결정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정교하게 짜야 하는데요. 네.
감정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스토리는 그 감정을 설계하는 가장 정교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감정을 설계할까? 예, 감정을 일으키는, 감정을 폭발하게 하는 스토리텔링. 그게 바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즉, 나의 얘기가 상대방의 뇌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나의 얘기가 상대방의 감정을 폭발시킬 것인가? 이게 되지 않으면 미팅, 사업 설명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뇌 활성화와 기억력 혁명.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들을 때 뇌는 언어 영역 세 곳만 희미하게 켜집니다. 데이터를 들을 때는 언어 신호 처리만 필요하므로 의미, 감정, 상상, 기억, 감각, 통합 영역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가장 기초적인 처리에 필요한 최소 세 곳, 세 곳 당연히 들어야 하니까 예, 청각. 그러니까 그다음에 언어 영역 담당하고 있는 베르니케나 뭐 이쪽 영역만 작동이 되겠죠. 하지만 예, 스토리를 듣는 순간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예, 스토리. 몇 배? 22배. 예, 스탠퍼드 대학 연구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들을 때는 의미가 없다. 기억이 되지 않는다. 네. 하지만 스토리를 들으면은 뇌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뉴로하모니를 스토리를 담아서 설명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심입니다. 어떤 고객을 만날 때 어떤 스토리로 설명할 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주입을 하고 만날 것이냐? 아니면 파나톡스 뭐 이렇게 데이터만 나열할 것인가? 22배 차이 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미팅, 자세, 고객을 대하는 대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중은 경험을 합니다. 예, 스토리를 갖고 뇌가 22배 활성화된다는 거죠. 뇌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뭐 합니까? 경험합니다. 네. 잘 보시면 여러분도 고객이었을 때 그분이 얘기할 때 그냥 사실적인 나열만 하신 분하고 스토리를 담아서 정말 재밌게 얘기하신 분하고 딱 들었을 때, 야, 저 사람은 나중에는 믿을만 하고 좀 재밌더라. 예. 그리고 그 스토리를 집에 가서도 얘기하죠. 예를 들면, 그는 다급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말하면 뇌의 운동 비질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사무실에는 진한 바닐라 라떼 향이 가득했다라고 말하면 감각, 예, 감각 기질이 반응을 합니다. 뇌성, 봉투를 열기 직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러면 기대감과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어나 문장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만들고 실제 사용해서 정말 그렇게 고객들이 느껴지는지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오늘 고객을 만났을 때 청중에게 어떤 내용을 했나, 이야기를 했나. 뇌의 더 많은 부분이 활성화될수록 정보는 더 잘 이해되고 더 오래 기억됩니다. 만들어 봤습니다. 운동 피질. 운동 피질을 자극할 수 있는 뉴로하모니 문장입니다. 뉴로하모니 집중력 훈련에서 화면 속 조준점을 맞추기 위해 당신은 손가락을 조용히 버튼을 눌러 반응 시간을 조절합니다. 네. 마우스가 딸깍 작은 움직임을 상상한 순간 뇌의 운동 비질이 실제로 미세하게 깨어납니다. 그냥 누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손가락을 조용히 버튼을 눌러 반응 시간을 조절하고 누른 순간 움직임을 상상하세요. 감각 비질.
명상 훈련이 시작되면 태양이 내려오는데 마치 따뜻한 바람과 햇살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당신의 감각 비질이 반응하며 좌뇌 우뇌 감각 비질은 편안한 뇌파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뇌성, 기억력 훈련에서 점수가 올라가 마지막 행성 9개 정답이 맞춰지는 순간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면서 작은 성취감이 밀려올 겁니다. 이 짧은 반응은 내성을 활성화시키고 뇌의 성공 패턴을 더 자주 만들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력 훈련, 명상 훈련, 기억력 훈련을 어떻게 이렇게 운동 피질, 감각 피질, 내성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 훈련 프로그램 하나하나 설명할 때 정말 고객들의 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화나 문장을 쓰는지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시면은 AI 돌리십시오. 그럼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뇌의 동조화가 됩니다. 목표입니다. 목표. 센터장님 하면 우리 사업자의 뇌와 고객의 뇌가 하나가 되는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되지 않으면 고객 판매라든가 고객 감동은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 순간 화자의 뇌와 청중의 뇌가 실시간으로 동교하며 뉴런이 같은 방식으로 발화한다. 이게 바로 거울 뉴런 시스템입니다. 청중은 화자의 경험을 체화한 시뮬레이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스토리를 듣게 되고 상상하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듯이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화관에서 모든 관객이 같이 울고 웃는 것이 뇌가 동조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스토리가 필요하고 고객의 마음을 연결시키려면 그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표현 하나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표현. 그녀는 차를 마셨다. 너무 단순하고 감각이 없어 뇌에 남지 않습니다. 강력한 표현. 그녀는 뜨거운 찻잔을 손으로 감쌌고 시트러스 향이 코로 훅 들어왔습니다. 다르죠? 여러분한테 A, 그녀는 차를 마셨어. 이거와 그녀는 뜨거운 찻잔을 손으로 감쌌고 시트러스 향이 코로 훅 들어왔다. 그랬을 때 A라는 표현과 B라는 표현이 있을 때 B라는 표현이 여러분의 뇌에 감각신경을 움직이게 합니다. 감각신경. 예. 이런 강력한 표현, 예, 묘사가 들어가야 돼요. 묘사가. 예, 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감정적인 강력한 표현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들어볼 수 있는가 하면은 비판적인 생각이라든가 의심적인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 감정적으로 고객한테 훅 들어가면 비판.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을 짜죠. 뉴로하모니가 전국의 소년원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분노 조절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 없어지면서 우리 아이들 범죄율, 원래 범죄율이 82%거든요. 범죄율을 줄이는데 뉴로하모니가 사용되고 있고 마약 중독 수용소에 들어가서 마약 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고 특수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아이들을 정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로 뇌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비판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건데 감정을 움직이게 되면 비판적인 생각을 멈추고
설득을 자기 자신이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 잘 샀어. 아, 그래, 이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산 거지. 합리화 시키는 거죠. 스토리는 고객이 스스로 이게 맞네.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에서 항상 종이접기, 색칠하기, 뭐 컵쌓기라는 개인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보다 과학적으로 하는 게 맞겠네. 자발적인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감정적인 상대방의 뇌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 문장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뉴로 하모니는 뇌파를 안정시키는 기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느낌이 없고 뇌에 남지 않습니다. 고객은 기계인가? 지나갑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뉴로하모니를 사용하시면 귀에는 뇌가 원하는 상태가 만들어질 때 땡 피드백 소리가 스며들고요. 화면의 미세한 움직임이 뇌 리듬을 따라 조용히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훈련이 깊어질수록 머릿속이 맑게 트이는 느낌이 들고 생각의 속도가 사르르 정돈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뇌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으면서 실제로 알파파가 부드럽게 증가합니다. 다르죠? 그냥 뉴로하모니는 뇌파를 안정시키는 기기입니다. 이거와 점수가 올라가는 순간 가슴이 톡 하고 환하게 밝아진 느낌이 들며 뇌가 이게 좋은 상태구나 하고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뉴로미는 뇌파를 안정시키는 기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업자, 센터장님 있을 거고 어떤 센터장님은 뉴로하모니 훈련할 때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는 순간이 오는데 마치 뇌 속 작은 전구가 하나씩 켜지는 것처럼 주의력과 집중력이 쓱 깨어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고객에게 그림 그리듯 스토리를 얘기해야만 22배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미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과학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감정을 익힐 수 있냐? 호르몬입니다.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호르몬.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해서 네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파민. 도파민. 보상과 기대입니다. 보상과 기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 를 유발시켜야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결정적 순간에 딱 끊고 다음 해에 했을 때, 그때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노라버니 훈련 얘기할 때 결정적 부분에서 끊어주거나,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상과 기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옥시토신, 옥시토신. 사랑과 연결. 그러니까 불쌍하다. 내가 정말 이건 도와줘야겠다. 안타깝다. 이런 유대감, 공감이 형성하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취약성을 보여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저는 파킨슨 환자와 내성마비 아들의 그 편지를 살짝 보여줍니다. 엔돌핀 설명이나 처음 만났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긴장을 풀고 웃음과 즐거움 상태가 되면 뇌가 긴장이 풀어지면서 좌우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좌우 연결이 딱 맞고 창의적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머가 가장 강력한 공유 버튼이 되겠습니다. 요 도파민에 관련된 내용 하나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하고 옥시토신과 관련된 내용 하나 준비하셔야 하고 엔돌핀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 고객의 구매죠. 구매 결정은 감정이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자극시켜야 돼요.
아무리 뉴로하모니가 91.05%의 정확성과 26년에 100만 건의 데이터와 아무리 설명해도 다른 경쟁사와 찾아보려고 하시죠. 그렇게 논리적인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대화가 돼야 한다.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옥시토신 이쪽입니다. 옥시토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경상북도 그쪽 영양에 갔을 때 파킨슨 환자분이 계셨는데 파킨슨 환자분의 아드님이 시골이었거든요. 그 아드님이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제품을 딱 설치해 주고 제가 2016년도, 예, 17년도인데 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인기척을 딱 느껴서 그 방을 봤을 때 뇌성마비인 30대 정도의 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 걸리신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내가 더 힘들어지면 이 아이도 같이 죽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때 네, 많은 걸 좀 느꼈는데, 2017년 10월 28일, 18년 4월 17일, 이 뇌파 변화도입니다. 네. 이렇게 붉은색 델타 세타가 강하고, 이 고베타파 이쪽에도 몸떨림 뇌파가 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 이게 몸떨림 뇌파입니다. 네. 근데 6개월 지나서 이 붉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런 뇌파, 이 델타, 그 다음에 색깔로 그냥 얘기할게요. 색깔로 보는 게 아닌데 하여튼 이쪽이 줄어들면서 델타 세타파가 완전히 줄어들었고 좀 더 이렇게 파래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집중력 이쪽 뇌파들이 예, 안정이 되고 있는 뇌파들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밤에 깊은 잠과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편안한 잠을 자고 예전에 혼자 누웠다 일어났다도 안 됐고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양치질, 반신욕이 모두 가능해졌고 예전엔 둘 다 안 됐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저리던 두 다리가 많이 편해졌고 아침 약을 늦게 먹어지고 걷는 것도 정상입니다. 예전에 아침 약을 안 먹고는 아무것도 못했고 걸음도 종종 걸음 두 다리가 너무도 저리고 아팠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듯 좋아지다 보면 완쾌도 멀지 않을 거라 믿으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킨슨 환자분이 그 의학계에서는 고칠 수가 없죠. 이 뉴로하모니 훈련을 통해서 본인도 거의 정상, 예, 되고 아드님도 잘 보살피고 있다고 예, 가끔 연락이 옵니다.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 그런 리드로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쪽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과 관련된 사례, 옥시토신과 관련된 사례, 엔돌핀과 관련된 사례. 저번 시간에 제가 도파민, 엔돌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코르티솔은 뭐냐? 오른쪽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40대 사망원의 1등이 자살입니다. 30대도 자살이고 20대도 자살이고 10대도 자살이 사망원의 1등입니다. 뭐 고지혈, 고혈압, 당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살, 정신세계가 지금 정신이 무너졌다는 거죠. 50대 사망 원인이 암이고 2등이 자살입니다. 뭐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고객들은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약간의 긴장, 약간의 흥분은 고객의 감정을 흔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마케팅 시간이기 때문에 네 가지 도파민, 도파민과 관련된 여러분만의 스토리, 옥시토신과 관련된 여러분의 스토리, 엔돌핀과 관련된 여러분의 스토리, 그 다음에 코르티솔 관련된 스토리, 요 네 개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네. 왜 준비해야 하느냐? 2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쵸? 구매는 감정입니다. 행동을 만드는 스토리의 공식. 옥시토신 분비 유도. 아까 그런 안타까운 스토리에서 훈련을 통해서 다시 도파민을 유도할 수 있는 예, 스토리로 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 왼쪽에 계신데 26년간 혼자서 외로이 고독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뇌과학의 길을 혼자서 열고 시장을 만들고 제품 만들고 사업에 직원들 월급 주고 또 하나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는 모습들이 어쩌면 고객분들에게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강력하게 분비해주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도파민 활성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로함을 쓰면 당신의 뇌는 작은 성공을 계속 기록하게 됩니다. 아, 뇌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보상수를 만듭니다. 훈련 중 점수가 올라가는 순간 뇌는 바로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하루 20분만 해도 뇌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스스로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뇌이고 당신입니다. 뇌는 잘하는 순간을 기억하게 되고 다음에는 더 빨리 좋아집니다. 이 반복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활성 문장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 활성 문장과 스토리, 엔돌핀 활성 문장과 스토리, 코르티솔 활성 문장과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여기도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네요. 말하기 구조, 설득 구조 해서 말하는 방법, 예, 맥락, 역경, 해결 요 세 가지 해서 컨택트 뭐 어드밴시티 레솔루션에서 CAR 모델이라고 합니다. CAR 맥락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역경 무엇이 힘들었는지 해결 어떻게 해결했는지 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간단하죠. 맥락입니다. 이야기의 배경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청중이 그렇게 어떻게 되었지? 그래서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궁금증을 만들게 합니다. 그다음 실전 사례 동영상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가 2007년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디자이너가 되게 성공한 기업인데 다음 달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목표는 당장 이번 달 월세 내기 이런 것처럼 뉴로하모니도 똑같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몇 월 달에 어느 동네에 ADHD나 뭐 자폐 비슷한 친구를 만났는데 목표는 일단 자리에 앉는 게 목표였어. 착석이 가능한 아이. 네, 요 정도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 요 사례가 나오는데, 어드미시티 역경입니다. 갈등이 이야기를 만듭니다. 갈등, 문제점이 나오고, 예, 이 부분이 가장 길고 중요해야 합니다. 스토리 얘기할 때, 네, 갈등이 없으면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목표 달성을 위해 맞서는 도전과 문제를 생생하게 묘사하셔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생생하게 묘사. 가장 길고 중요해야 합니다. 이 역경 부분.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 아이가 그거 하기 싫어서 앉아있는데 울고
물어뜯고 소리 지르고, 그쵸? 어떤 때는 태블릿도 집어 던지고, 노트북도 집어 던지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묘사해서 고객한테 전달하십시오. 역경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십시오. 청중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실전 사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집어 던지고 울고 물어뜯고 태블릿마저 집어 던지고 가만히 못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생한 묘사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고요. 세 번째 해결. 모든 행동을 나열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했던 핵심 한두 가지에 집중하고 주인공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착석하기 어려웠던 친구가 바로 이렇게 혼자서 착석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여줘야 할 것은 이 구체적 행동, 동영상이 제일 좋고요. 상태 변화, 비포 애프터, 뇌파도 좋지만 이렇게 아이가 앉아서 훈련하게 되는 것은 이 공간이,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있구나. 심지어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들려오는 땡땡 소리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상태가 예,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의 의미와 임팩트는 뉴로하모니는 기계가 아니라 예, 변화이자 사랑이다. 이렇게 임팩트 있던 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해주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 볼 문제인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90초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되었나, 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변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10개 단어, 90초 스토리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네. 네팔 갖고 설명하면 참 좋죠. 네. 그 다음, 설명할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약 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주민,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건데, 세관에서 직원이 직업을 물었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얘기하면 평범하고 지루하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주민, 뭐, 이거 시민 주민이 아니고 주민입니다. 네. 직원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저는 1초간 망설이다 대답했죠. 저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직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현장감과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요약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대화 방식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그냥 어떤 사실적인 내용만 쭉 들어가는 것은 예, 말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 상황 속의 대화, 그 다음에 상황, 직원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대화, 직업이 뭡니까? 그 다음, 나의 마음,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대답의 내용, 저는 스토리텔러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 직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도 뇌에 들어오죠. 그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A. 세관에서 직원이 직업을 물었고 놀랐습니다. B. 직원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저는 1초간 망설이다 대답했죠. 저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직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A와 B 중에서 여러분의 뇌는 어떤 쪽이 더 뇌가 활성화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장행, 대행감, 장행, 대생감, 장소, 물리적 공간을 언급해서 청중의 머릿속에 무대를 설치합니다. 행동, 구체적 동사와 역동성을 더합니다. 대화,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합니다. 생각, 속마음을 보여줘서 신뢰와 몰입을 만들게 합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고 비언어, 즉 몸, 호흡, 시선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듣는 사람은 몰입을 하게 됩니다. 네,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내드렸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여기 선생님께서 자폐아를 훈련시켰을 때 자폐아가 조용하고 안정되고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교실에서 얼굴이 더 이상하다고 느껴지고 예, 시선 피하고 눈동자는 생기가 없고 한묵증에 손이 차갑고 예, 스킨십에는 도망을 가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 아이가 턱을 치고 훈련하면서 하하 웃음도 나오게 되고 스스로 뇌파 밴드를 착용하려고 노래하고 생글생글 노래로 흥얼거리고 응애응애 노래로 흥얼거리고 아 노래로 흥얼거리면서 눈동자가 정상이 됐어. 훈련 자세가 좋아지고 땡 할 때 클릭을 하게 되면서 얼굴 모습이 좋아지고 상대와 시선을 맞추게 되고 눈동자에 생기가 생기고 웃기도 하고 산만함이 많이 줄고 점잖해졌고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고 가만히 앉을 수 있고 손이 따뜻해졌고 스킨십을 좋아하게 되고 남의 손을 자기 머리에 갖다 대면서 쳐달라고 해주고 자기 턱에 수시로 갖다 대고 대학생 사촌과 어울려 놀고 혼자 멀리까지 놀러 가고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어머니가 대견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료를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훈련 전, 훈련 후. 얘기를 할 수 없으면 이 논문을 갖고 다니시면서 읽어주십시오. 아,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랬던 아이가 자폐, 체격이 왜소하고 손이 차갑고 손가락 힘이 없고 상대 시선을 피하고 눈동자에 생기가 없었고 이상하고 웃지 않고 말이 가늘고 발에 힘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두 달 만에 뉴로하모니 훈련해서 얼굴 모습이 좋아지고 손이 따뜻해지고 손가락에 힘이 생기고 시선 맞추고 눈동자 생기가 생기고 웃기도 하고 발음에 힘이 약간 있고 말수가 많아지고 말이 씩씩해지고 그렇지만 훈련을 해야겠지요 등의 맵시 있게 말하기도 하고 상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산마음도 좀 줄어들었다.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발달장애 아들을 훈련시켜서 지적장애죠. 지적장애 아이를 훈련시켜서 아이고 정상 아이로 만든 사례 신문에 나와 있죠. 네, 최남숙 박사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스토리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해 보라고 했습니다. CAR 모델 상황, 갈등, 해결.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할 때 장소, 행동, 대화, 생각, 감정 이렇게 한 부분을 영화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상대방이 훅 들어온다는 거죠. 요약은 금지다. 그리고 90초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예, 90초 정도. 잘 들을 수 있죠. 5분, 10분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겨워집니다. 네, 혼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네. 효과적인 뉴라말 스틸링 가이드 보겠습니다. 후, 시작하는 방법이죠. 안 좋은 시작. 설명할 때,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할 때 관심이 없습니다. 강력한 시작. 어젯밤 10시 40분.
파나톡스 고객 게시판에 같은 질문이 17번 들어왔습니다. 왜였을까요? 구체적인 숫자와 질문으로 즉시 호기심을 자극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작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주제는 나의 얘기가 아니고 고객이 얻게 되는 가치로 잡아야 하고 관련성, 내 인생과 예, 여러분의 인생을 같이 연결되는 공감을 만드는 디테일을 활용하시고요. 능동태, 예, 꼭 행동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하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강력한 시작 7가지 훅 기법인데 시작 35초가 많은 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질문,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처음에 딱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파나톡스는 2015년도에 생겼으며 뉴로하모니 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가벼운 인사한 다음에 질문이 훅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 네. 몰입을 시키는 거죠. 네. 여러분의 체온은 몇 도죠? 36.5도라고 다 얘기합니다. 혈압은요? 하면 120, 80이요. 뇌는요? 하면 뇌는 조용해지죠. 훅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 다음, MC 스퀘어는 뉴로하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대조. 그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 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주민 방식으로 아주 묘사 있게 설명해 주면, 아, 사람들이 그렇구나. 다 고개 끄덕이면서, 예, 머리를 흔들게 되죠. 장면. 비 오는 추운 겨울 화요일 요양병원.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께 이불을 덮어주고 말했습니다. 네. 왜 이 장면이냐?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고객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요. 예, 요양병원에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보내고 그때 오셨다고. 그런데 이제 누르하모니를 어, 어머님 훈련을 시키면서 다시 요양병에서 나오게 된 사례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후기라는 것은 음,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할 때 저 창밖을 보면서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할 때 장면이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면 이 고객분들은 의심을 갖고 떤 내용이 나올까 기대를 하게 되죠. 네, 장면. 그다음에 충격. 1,0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경도인지 장애.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을 예, 강력하게 시작할 수도 있고 고백. 예, 저는 오늘 여러분을 내일 사랑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약속. 이 강의가 끝나면 인생 50년의 선물을 하나씩 갖고 나갈 겁니다. 다 웃겠지만 하여튼 강력한 시작 30초 안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할 건지 대조할 건지 어떤 소설로 갈 건지 충격을 주면서 갈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기능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하셔야 합니다. 기능 중심 보겠습니다. 칼날이 예리합니다. AI 엔진을 씁니다. 뇌파 분석은 5분입니다. 이런 것이 분석되어 나옵니다. 이거 기능 중심이고요. 결과. 잃어버린 기억력을 찾게 됩니다. 20일 안에 잠을 푹 자게 되고 계속 훈련을 꾸준히 하면 불면증은 이제 인생에서 지워집니다. 이쪽으로 고객 중심으로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얻게 되는 것 중심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사례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성, 이쪽부터 말씀드릴게요. 관련성, 설명을, 공감을 얻을 때 사실보다 스토리를 더 쉽게 믿습니다. 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이 했던 역할, 어떻게 해서 이 뇌의 과학을 만나게 되었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나, 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긴박한 상황. 예. 어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몰입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제가 공황장애 30대 초반 여성분인데 밤만 되면 10시, 11시만 되면 저한테 카톡이 왔던 분입니다. 심장이 너무 뛰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미치겠대요. 아, 죽을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막 뛸 것 같아요 하면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뇌건강 2단계 하라고 했습니다. 뇌건강, 그러니까 명상이죠. 명상에서 설명 나오는데 거기만 몰입을 해라. 그 여성분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만 쭉 따라가라 했는데 그걸 3일, 4일 하니까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요. 이거 할 때 심장이 잠잠해져요. 신기해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5년 공황장애 환자였는데 5년 동안 약을 엄청 드셨던 분인데 3개월 만에 완벽히 공황장애가 개선돼 버리고 없어져 버렸죠. 이것도 강력한 스토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작은 물건이라든가 익숙한 대상 네, 이런 내용들 준비하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60초나 90초 안에 어떤 사례, 발단, 전개, 결정, 위기, 결말, 뭐 국어 시간 같은데 이건 해본 겁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행동 유도 문장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결국 이렇게 서술어가 뭐 하세요, 뭐 하세요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무료로 시도해 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이번 한 달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오늘 등록하시면 내일 9시까지 메일이 갑니다. 데모 15분 잡아드릴까요? 10월 1일 오후가 비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했던 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전무님 잘 지내시죠? 저 약 거의 다 끊었습니다. 다 내훈련 덕분인 것 같아요. 축하해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행동유도. 이제 다지기 들어갑시다. 꾸준히 한두 달만 더 하세요. 힘내시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행동유도 문장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고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지를 써야 합니다. 일지, 일지를 써야 합니다. 훈련 전, 훈련 후, 예, 늘 한번 쓰는 순간 내가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되는 이 일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면 큰 자산이 됩니다. 저는 영웅이 되는 일지, 초인이 되는 일지 이렇게 꼭 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는 영웅의 여정을 돕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예, 영웅의 일지를 꼭 쓰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던 분들이에요. 예, 훈련 전, 훈련 느낀 점, 훈련을 하고 어떻게 훈련할 것이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적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인데 경도인 지장이신 분이셨는데 이제 정상이 됐죠. 이걸 이렇게 계속 쓰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요약하면서 쓰시는 거 안 됩니다. 쓰라고 하니까 열심히 세 글자 쓰고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쓰라고 해야 그분도 뇌에서 22배 활성화되고 네, 감정적으로 하나씩 하시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되면 여기에 글 쓴 대로 그분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뭐 특전사, 해병대, 뭐 UDT 처음에 갈 때 뭐 일반인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뉴라모니 할 때 제일 처음에 일반 그냥 뉴라모니 잘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어차피 뉴라모니 산다는 것은 뭐 특전사나 해병대 뭐 들어간다는 내용과 똑같은 거죠. 그다음부터는 조교가 붙고 이렇게 확실히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부 기록이 되면 아까 다이아몬드 얘기했듯이 그냥 돌이 영원성을 딱 입혀버리니까 엄청난 가치가 붙듯이
이런 훈련 일지, 전중 일지는 그분만의, 그분의 영웅 일지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 빨리 해보겠습니다. 고객의 고통을 움직이는 세 가지 심리 법칙. 네, 빨리 말씀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을 지배하는 세 가지 심리 법칙. 첫 번째가 손실 회피입니다. 손실 회피. 내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두 배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인간의 뇌는 이득보다 손실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얻는다 이거보다는 뺏기는 거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반응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뀌는 거 싫어한다. 현상 유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하세요 하면, 에이, 뭐, 그냥 뭐, 그냥, 왜 그걸 또 하라고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유튜브를 계속 하시는 분에게 하지 마 하면, 왜 그걸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되죠. 변화 자체가 고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심리고, 세 번째가 리추얼, 의식. 예, 구매의 고통을 의식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경험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제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데,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요. 이 리추얼은 저희가 어,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짜고 있습니다. 손실의표가 뭐냐? 시카고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팀이 교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과급 지급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A그룹은 이득을 보는 거고 B그룹은 손실을 당하는 겁니다. 조건 A그룹은 학기 말 성적 목표 달성 보너스 시 4,000달러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뭘 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 죽게 했더니 평균 1.94 통계적으로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돈으로 느껴져서 동기부여가 약했습니다.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얻을 수도 있는 돈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B그룹, 학기 초에 4,000달러를 먼저 지급하고 목표 미달성하면 반납을 시켰습니다. 먼저 돈을 주는 겁니다. 하고 안 되면 다시 뺏는 거죠. 했더니 평균 6.28점 상승, 3배 이상 효과. 심리는 뭐냐? 내 돈을 빼앗기는 실제적 고통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뺏기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여러분들의 대화 방식은, 여러분들의 마케팅 설명 방식은 이득 프레임으로 가야 합니까? 손실 프레임으로 가야 합니까? 손실 프레임으로 가야죠. 이득이 아닌 손실로 말하라. 뭐냐? 인간의 뇌가 이렇게 얻는 것보다 뺏기는 거에 대해서 두 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득 프레임. 이 영양제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세요. 뉴로하모니 하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추상적이고 먼 미래 이익을 제시하지만 즉각적 동기부여가 약하다. 손실 프레임. 네, 손실. 지금 뉴로하모니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기억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 지금 뉴로하모니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집중력도 더 떨어지게 된다. 지금 이 순간 손실된다. 예, 이득.
뭐 하면 무슨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긴다. 손실. 지금 안 하면 떨어진다. 구체적이고 현재의 손실을 지적하면서 즉각적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이제 보험 사업이다. 보험 사업. 즐거움을 파는 게 아니죠. 네. 사고, 질병, 모든 것을 있는 끔찍한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안전장치를 판매하게 됩니다. 어쩌면 건강 쪽은 저희 헬스 쪽, 뭐 교육 쪽에 또 있겠지만 특히 헬스 쪽 사업과 이 보험 병역하는 쪽하고는 상당히 마케팅 쪽으로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쪽 예를 들어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창원대 양궁부가 거의 뭐 1, 2, 3등을 해버립니다. 예, 중간 볼게요. 창원대 관계자는 최땡땡, 김주희땡 무명 선수에 가까웠으나 이민수 지도교수의 멘탈 트레이닝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멘탈 트레이닝이 뭐냐? 멘탈 트레이닝이 뭐냐 했을 때 멘탈 트레이닝이 뉴로하모니고 양궁팀에서 먼저 물리치료학과 교수님이 뉴로피드백 하고 계신데 양궁팀이 도움 요청해서 이 멘탈 트레이닝 하면서 이 무명 선수가 1, 2등 그 했다는 거죠. 이 사례를 갖고 제가 다른 대학교 양궁 감독님을 만나서 손실 프레임으로 얘기했습니다. 손실 프레임. 요령을 안 하시면 지금 집중력 더 떨어집니다. 지금 주의력 더 떨어집니다. 좋아질 것 같다라는 말보다 지금부터 유지, 예, 지금 더 떨어진다. 이게 더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행동 촉구 문구, 시간 지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당신의 두뇌는 내일도 그대로입니다. 골든타임 강조. 이번 주를 그냥 넘기시면 집중력 회복 한 달 뒤로 늦춰집니다. 혜택 상실.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누적 손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 훈련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이의 학습력 향상 시기를 또 미루게 됩니다. 더 강력한 손실 메시지. 네. 즉각적 행동 유도. 네. 늦어질수록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금 두뇌 정상화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뉴로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뇌기능 저하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네,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네, 지금 네,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손실 메시지를 약간 강조하는 쪽으로 가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브린트 홈입니다. 보유 효과입니다. 이 뭐냐? 이 브린트 홈은 구독 결제거든요. 149만 원 상품에 19만 원만 더하면 구독이 됩니다. 사람의 심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효과, 예, 나에게 최적화된 기기라는 감정이 생성되면서 보유 효과가 시작됩니다. 브린트 홈 회원은 나를 위해 특별히 세팅된 것이라는 인식을 고객한테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뇌가 바뀌고 있다는 실감을 주고요. 누적된 데이터, 이거는 정말 포기하기 어렵고 위대한 자산이라는 것을 고객한테 계속 넣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여드릴게요. 네. 보유 효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상 유지. 이 우리 뇌가 바뀌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브린트 호메온을 가입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세 달 딱 되고 결제를 딱 할 때마다 하게 되면 관두어야겠다는 생각보다 내 것이 된 순간부터 그것을 잃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본능이 작동하고 변화 자체가 고통으로 인식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뉴로헬스의 고객보다 브린트 홈웨어의 고객이 더 충성도가 높습니다. 저희 저번 달에 성북센터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계신데, 예, 여기도 지금 들어가셔 계시네요. 네. 꾸준히 간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꾸준히. 어떤 분은 알아서 이번 달 결제하시고, 이게 우리 뇌가 이렇게 돼 있기, 설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9만 원 상품보다 168 브린트 홈웨어으로 하자. 심리학적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료 체험 심리학적 설계인데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느냐? 체험 종료 시점,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종료하면 지금까지 훈련했던 모든 뇌파 사라집니다. 주의력 지수 상승 경로가 더 가야 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끊어집니다. 오늘의 훈련이 멈추면 뇌의 변화 속도는 다시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내가 다 기능인데 이게 잃어버려? 그런 감정이 촉발하게 됩니다. 30일간 쌓은 데이터와 진전을 포기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손실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이게 겁주란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했던 대화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달, 우리 이제 브린트 홈회원, 우리의 전략은 구독은 비용이 아니라 뇌의 투자라는 관점에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월 구독료는 지출이 아니라 아이의 뇌가 계속 좋아지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뇌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달의 변화가 시작점이라는 심리 강조합니다. 지금까지의 세 달은 기초 공사이고, 이번 달부터 아이네가 변화된 패턴을 습관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해지하시면 기초만 쌓고 집은 못 짓는 셈이 됩니다. 예, 묘사가 들어가요. 뇌 기기라는 보유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브렌트 호메어는 고객님 뇌파에 맞춰 세팅된 고객님 개인 뇌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개인의 데이터 복구되지 않습니다. 딴 데 가시면 안 된다. 그다음 미래의 손실 현재화시킵니다. 지금 멈추면 방학, 시험, 새학기 같은 중요한 순간에 뇌의 집중력과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뇌파 그래프가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딱 보여주면서 변화된 거, 그 다음에 정서행동에서 예, 점점 뇌 균형이 맞춰지는 거. 뇌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버리면 이 수치는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보유 효과를 유지시키는 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그컵 실험이 있는데요. 보유 효과를 증명한 실험입니다. 네. 인간이 소유한 것에 얼마나 비합리적 가치를 부여하는지 보여줍니다. 똑같은 머그컵인데 내 것이 된 순간 그 가치는 2.5배 뛰어오릅니다. 무슨 얘기냐? 예. 머그컵을 사겠다고 제시한 평균 가격. 이 머그컵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얼마에 살래요? 하니까 2.87에 사겠대요. 근데 머그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얼마에 팔겠냐고 하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3배가 올라갑니다. 내 것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제품의 가치가 2.5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고객님 개인화의 자산, 투자,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브린트 홈웨어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것인가? 투자. 구독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내 기기, 고객 개인에 맞춘 당신의 기기다. 예,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분 설정. 결국 현상 유지에 대한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바꾸지 않고 쭉 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네. 쿠팡 가입할 때는 뭐 해야 하나 말아야 했는데 가입한 후에는 탈퇴해야 하는데 또 해야 하는데 뭐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거의 90%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린트 홈웨어 쪽으로 좀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계속 유지시키면서 안정시키고 정말 혜택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고객을 지키는 법, 떠나는 고통을 극대화한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상. 네. 그리고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손실 효과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뇌 데이터의 손실을 강조하고 떠나시려는 분들에게 고객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손실, 이미 가진 것을 잃는 것, 보유 효과, 이게 다 사라진다. 지난 몇 주 동안 쌓아온 뇌파 데이터와 변화 교릭의 해제하면 모두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고객님 뇌의 변화, 예, 전체 히스토리 자체인데 너무 이게 다 없어지면 안타깝지 않냐? 지금까지 쌓은 것을 버리는 고통을 각성시키는 전략. 뭐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만약에 프린트 홈웨어를 그만두시는 분에게는 개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 숙제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리추얼입니다. 의식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 한번 고민을 좀 요즘 하고 있고 이걸 1월 달 예, 이벤트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똑같은 초콜릿이죠. 이 캐슬린 보스 교수의 그 초콜릿바 실험인데 참가자들이 단순한 의식을 수행한 후 똑같은 초콜릿을 먹었는데 결과가 다른 겁니다. 제품은 똑같은데 뭘 하나를 추가를 시켜요. 의식 행위를. 그랬더니 맛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의식은 제품의 객관적 품질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주관적 가치를 극적으로 높이는 거죠. 의식을 수행한 그룹이 훨씬 더 맛있다고 평가. 동일한 제품인데 좀 더 오래 음미하고 천천히 즐기고 의식이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향이 생겼고 가치 인식이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우리를 단순한 소비자에서 경험의 참여자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면 뉴로하모니를 구매했습니다. 제품을 설치해요. 설치하고 밴드를 착용해보죠. 그때 소비자들은 소비죠. 근데 요 밴드를 딱 착용하고 사진 찍고 내가 스스로 뉴로하모니 프로그램을 다 설치했어요.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몰입을 하게 되죠.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빨리 상자를 뜯고 밴드를 착용하고 프로그램을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빨리 설치해야지. 설치하면 뭐가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런 어떤 의식, 기쁨, 어떤 상품을 주는 행위로 만드는 거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나이도 먹었고 이거 못하겠는데 태블릿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뇌 속에서 재평가를 하게 해야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호흡 훈련, 뇌이완, 집중력, 기억력, 뇌근 명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떤 분은 그냥 할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음미하면서 천천히 즐기는 분이 계실 거고 몰입도를 어떻게 높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149만 원이
뭐가 이게 149만 원이야? 너무 이게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이거는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난 된다. 라는 분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이 제품을 평가하게 하고 설계시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 경험의 질이 변화합니다. 특히 저는 프로그램에 아주 의미를 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제가 의미를 뒀냐 하는 얘기는 1월 달에 제가 해볼 생각입니다. 1월, 2월 달 이 훈련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 고객들이 정말 기적이 일어나겠다. 이거는 뉴로하모니는 149만 원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가치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1월 달, 2월 달, 2달 동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리초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구매의 고통을 어떻게 가치로 전환시킬 것인가. 예.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1, 2월 달에 프로그램별로 갈 거고 1월 달에 가장 고객들이 힘들어하는 지점. 제품을 하나 샀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도전 정신으로 바꿔서 혜택을 주면 그다음에 그거를 블로그나 쇼폼으로 올리게 하면은 이거는 챌린지가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네스 맥주, 뭐 똑같은 맥주인데 특별하게 정성껏 따라야 한다는 의식을 넣은 거죠. 완벽한 각도로 잔을 기울이고 거품을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119.5초 의식. 이게 뭐 맛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뭐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야 이게 그래가지고 브랜드를 높이고 가격을 높여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누르함이냐 적용시킬 것인가? 말하기 나름입니다. 말하기 나름의 마법이에요.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에 디카파인 뭐 넣고 샷을 뭐 추가하냐 해서 복잡하게 설계합니다. 묻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고객은 자신만의 언어로 주문하고 바리스타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나만의 주문을 외우고 바리스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과정이 나를 참여자로 만들어서 커피를 특별한 경우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뉴로하모니를 참여자로 만들 것인가? 센터에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도 고민해 보고 이벤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가장 성공 포인트입니다. 네. 너무 즐겁죠? 예. 구매의 고통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가치로 전환시키면 예, 충분히 성공이 가능하다. 예, 그 지점에 답이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로 이제 리추얼 마케팅 준비를 하겠고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내일 10시에 제품 가격, 제품 구성, 현재 프로모션, 현재 수당 정책에 대한 줌 교육이 10시에 있습니다. 질의응답도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다 시간 되시면 꼭 오시고요. 17일 센터와 브린트 클래스, 뉴로헬스, 브린트 홈웨어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본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줌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 마케팅으로 지금까지 지금 2시간째 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고객의 행동에 점화, 불지른다는 거죠. 어떻게 고객 행동을 불지를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구매하게 할 건지 설계를 할 것인가.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기술, 선택 선별기의 기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갖고 네 번째 시간에는 충성 고객을 어떻게 만들고 이 충성 고객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추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마케팅 준교육 12월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교육이 아니고 오늘 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